네, 보신 것처럼 오늘 모닝타임즈 헤드라인이 방향성이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에 대한 부담을 느낄 만한 소식들이 더 이번 주에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어떤 부분들을 중요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지 최현재 전문가의 시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래 쉬었습니다. 굉장히 헤어스타일이 깔끔해지셨어요. 네, 먼저 뉴욕장의 흐름 중요했던 부분 체크해보고 네, 깊이 들어가 볼까요? 예, 네. 일단은 뭐 미국 증시 다우 같은 경우는 한 0.3% 상승,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 0.2% 하락, S&P 500 같은 경우에도 0.26% 상승. 뭐 지금 뭐 그 금요일 시장도 그렇고 어제 시장도 그렇고 뭐 지금 소폭 상승, 뭐 소폭 하락 지금 방향성 없이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뭐 중국 경제 지표 둔화,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문제로 인해서 나스닥이나 뭐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한 1.4% 정도까지 큰 폭으로 하락을 변동이 했는데 컸어요. 예. 또 이제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 시장은 뭐 보합권으로 좀 돌아섰죠. 근데 어제 이제 미국 경제 지표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습니다. 지금 18.3이 나왔는데요. 전월 대비 뭐 전월 같은 경우는 43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전월 대비 좀 크게 둔화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같은 경우는 한 29로 예상했는데 역시 뭐 많이 좀 밑돌았습니다. 지금 뭐 또 중국 경제 지표가 계속 이제 뭐 안 좋게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뭐 7월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 6.4% 증가했습니다. 전월에 이제 8.3% 대비 이제 좀 크게 좀 많이 좀 둔화했는데요. 뭐 시장 예상치는 뭐 7.8%였는데 6.4%였으니까 좀 많이 좀 밑돌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 이제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월 대비 이제 8.5% 증가했는데요. 시장 전망치는 이제 11.4%에 이제 좀 많이 좀 못 미쳤습니다. 그리고 어제 뭐 애플 주가가 이제 150달러를 돌파했는데 이제 뭐 아이폰 13 출시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뭐 그거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토파일럿에 대한 미국 교통당국이 이제 이제 안전 조사를 개시한다는 소식에 4% 후반대의 하락을 기록했고요. 오토파일럿은 뭐 이제 자율주행 기능이죠. 지금 보면은 테슬라의 이제 오토파일럿 기능을 이제 미국에서 이제 교통당국에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테슬라 차량 한 76만 5천 대가 대상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도 이렇게 뭐 정부와 테슬라가 이제 어떤 날을 세우고 했었지만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 당시 일시적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일시적인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수하고 재료하고 좀 따로 노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락해도 전에 이상할 게 없었던 만큼의 악재들이 쌓여 있어요. 네, 뉴욕하고 중국 경기 일단 부진했고 아프가니스탄 악재가 또 복병이 등장을 했습니다. 나스닥만 빼고는 잘 버텼잖아요. 그 이유에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뭐 미국 시장이 뭐 전체적으로 미국의 투자자들이 주식 외에는 좀 대안이 없다. 그래서 빠지면은 일단 사자 뭐 좀 그런 심리도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그 메이저 플레이어들이라고 하는 뭐 그런 플레이어들이 아직까지는 좀 매도 쪽으로 돌아서지 않고 자기네들이 매수해 놓은 것도 뭐 좀 아직까지 좀 과매수 구간이긴 하지만 좀 더 한번 좀 끌고 가보자 하는 그런 이제 심리도 작용한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식을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어떤 투자자들의 확고한 인식이 이렇게 시장을 받쳐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다만 이렇게 경제 지표가 둔화가 되고 있는 꺾이는 양상을 보면 투자자들도 정말 내 돈을 여기에다 베팅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 게 엠파이어 스테이트가 지난달에 직전달에 40대가 나왔다 갑자기 고꾸라진 게 너무 격차가 크잖아요. 큰 변동성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결국에는 뭐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뭐 조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한 달 새 이렇게 급락한 요인이다. 그리고 예. 결국에는 또 기저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뭐 좀 안 좋게 나온 거는 뭐 결국에는 피크에 대한 논란 뭐 그런 거는 계속적으로 좀 가져갈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제 지표가 둔화돼서 나오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큰 폭의 뭐 시장 예상치를 넘어서고 그러는 거는 저는 이제 앞으로는 좀 없을 것이라고 보고 기저효과도 이제 끝났기 때문에 뭐 이 선에서 뭐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뭐 소폭 하락하거나 뭐 저는 그럴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중국 어떻습니까? 중국도 계속해서 고점 피크가 찍은 것 같다라는 게 지표상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준율 인하 논의도 슬슬 나오더라고요. 전문가들. 저번에 한번 인하했지 않습니까? 네, 또 할 네. 거라는 전망이 또 나왔습니다. 네. 가능성 있을까요? 지금 뭐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번에 한번 했어 뭐 또 안 좋게 나오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또 좀 하면 있습니다. 텀이 굉장히 짧긴 합니다만은. 네, 네. 지금 보면은 뭐 세계 뭐 경제 지표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장기적 전망은 거의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단기적인 대응에만 뭐 치중하고 있고 지금 뭐 결국에는 올해가 좀 지나봐야지 어떤 뭐 좀 장기적으로 조금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경제 지표가 이렇게 꺾여가지고 뭐 미국 주식 시장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계속 지금 주고 있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응해서 지준율을 또 인하할 수도 있고 지금 보면은 아무래도 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지금 여전히 전부 세계 경제 주식 시장이나 나라들이 전부 다 갖고 가야 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한은에서 다음 주에 하잖아요. 금통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가님께서는 계속 예상하신 대로 이번에 인상 발표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세요? 지금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뭐 우리나라 지금 뭐 지표가 또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올리면 안 된다고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올려야 된다는 의견이 좀 팽배했었는데 지금 또 두고 보자는 의견이 좀 더 많은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그런데도 저는 이제 금융시장의 반응 때문에 안 네. 올리는 거는 좀 그렇고 저는 이번에는 좀 올려놔야지 좀 나중에 좀 대응을 더 할 수 있고 물론 이번에 안 올리고 뭐 그 다음 달에 그 다음 달에 뭐 올릴 수도 뭐 10월 달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은 저는 좀 올려야 된다고 뭐 너무 지금 금융시장 지금 3,000 지금 뭐 170, 3,200 가까이 되는데 여기서도 못 올린다 그러면은 조금 나중에 조금 뭐 대응하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어려운 숙제이긴 합니다만 선제적인 대응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각기 처한 상황에 따라서 통화 정책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추가적인 지준율 인하에 대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8월 달에 이제 다음 주에 조만간 금통이 열릴 것 같은데 인상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는 시각이 분명히 있고요. 9월에 조기 테이퍼링 발표가 될 거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연준 고위 인사의 발언을 인용을 해가지고 보도가 나왔는데 시장은 텐트럼 발작이 없었거든요, 전문가님. 네. 그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나온 보도인데요. 뭐 좀 조기 테이퍼링 지금 어제 연방은행 총재 2명 정도가 이제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사 발언 인용해가지고 했는데 뭐 시장의 결국에는 반응은 뭐 또 미지근했죠. 그런데 뭐 이제는 그거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도 이제 결국에는 좀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뭐 계속 마사지를 계속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결국에는 또 뭐 다른 이제 뭐 중동 지정학적 문제라든가 뭐 중국 경제 지표 둔화라든가 뭐 이런 쪽을 좀 더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은 뭐 어차피 이제는 해도 뭐 별다른 뭐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어렵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네. 만약에 발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충격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마사지가 충분히 됐기 네, 때문에 라고 표현을 좀 해주셨습니다. 안에서도 눈에 띄는 종목들을 체크해보면 아까 전에 그 애플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오늘부터 아마 폴더, 갤럭시 폴더 신제품 사고 싶으신 분들은 사전 예약이 가능하고 애플의 주가가 이렇게 다 잘 나갑니다. 보니까 코로나 전보다 정확하게 100%가 올랐거든요. 삼성전자와 비교되는 이 주가의 흐름, 애플의 하이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아까도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네. 애플이 이제 2배가 올랐는데 S&P 500 지수도 정확히 2배가 올랐어요. 딱 100%씩 올랐어요. 뭐 그대로 뭐 시총 1위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간다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저는 이제 뭐 애플은 이제 아이폰 13에 대한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통 보면 10월에 출시하나요? 뭐 10월에 출시, 그 정도에 10월, 나올 11월 뭐 것 이때 같아요. 출시하는데 그때까지는 뭐 주가는 뭐 크게 뭐 빠지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저는 여기서 150달러에서 또 크게 또 지금 현재에서는 또 많이 갈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뭐 올라봤자 조금 더 오르고 아니면 조금 소폭 빠지고 그냥 계속적으로 또 박스권
양상을 좀 띌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삼성에서 이제 폴더블 폰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폴더블 폰 일단 온라인으로만 봤었는데 뭐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솔직한 얘기. 저도 네. 뭐 애플 쓰고 있는데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폴더블 폰에 대한 아직까지 뭐 대중화가 좀 안 됐는데 요번에 이제 좀 그게 만약에 삼성에서 좀 잘 팔리면 제가 봤을 때는 폴더블 폰 대중화가 좀 일찍 되지 않을까라고 싶고 삼성전자 주가에도 하방 경직성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메모리 반도체 쪽에 지금 충격이 큰데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부스터할 만한 정도의 재료는 아니고 하반 경제성을 유지해줄 정도. 네. 알겠습니다. 샤오미가 많이 쫓아왔잖아요. 네. 지금 삼성전자가 상황이 좋지가 못한 구간이고 제가 체크해 보니까 애플 신제품은 9월 정도에 나올 것 같아요. 네, 9월에 발표가 되면서 본격적인 스마트폰 삼국지가 펼쳐지게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의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것인지 이 3사에서의 어떤 투자를 할 때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워낙에 밑에 있는 부품주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폰은 뭐 애플에 이제 완전히 밀린 상태고 그렇죠. 그다음에 저가 폰 같은 경우에도 샤오미에 지금 쫓기고 샤오미에 있고. 이제 밀린 상태고 네. 시장 점유율도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현재 뭐 6월 기준으로는 지금 2위로 떨어졌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폴더블 폰이 잘 돼야 됩니다. 지금 폴더블 폰이 잘 되면은 삼성전자는 휴대폰 부문에서 뭐 다시 좀 선방할 수 있고 다시 뭐 시장 점유율 다시 1위로 갈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폴더블 폰 모양 봐서는 뭐 기능 봐서는 좀 괜찮을 것으로 보여가지고 좀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한번. 네, 가격대를 조금 많이 낮춰서 나왔다고 하는데 저번에 저희가 다른 코너에서 그 3사 봐주셨잖아요. 네. 지금 폴드 많이 팔릴 거 대비해서 부품 관련주 투자 괜찮은 종목 유망 종목 주셨는데 이런 거 이번 주 투자 괜찮습니까? 신규로 들어가도? 네. 한번 볼까요? 볼까요 그러면? 한번? 네, KH 바텍 네, KH 바텍하고 파인테크닉스 네, 제가 파인테크닉스. 받는데 지금 파인테크닉스 주가를 보면은요 일단은 약간의 쌍고점 쌍봉 패턴도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데 뭐 이거는 뭐 후행적이니까 뭐 쭉 차트는 저는 제가 봤을 때 지금 폴더블 폰이 얼마만큼 팔리느냐에 따라서 좀 이번에는 좀 후행적으로 좀 보고 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네. 폴더블 폰 나오기 전에 이미 주가는 좀 선행했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판매량 이런 걸 좀 보면서 이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KH 바텍도 아마 비슷한 양상일 거로 보고 있는데요. 예, KH 바텍도 그냥 비슷한 양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렇게 지금 빠졌을 때 오히려 한번 저가 매수를 한번 가담해 보는 것이 좋은데 뭐 오늘 저는 뭐 당장 사고 그러는 것도 뭐 괜찮지만 분할 매수 항상 저는 이제 분할 매수 얘기하는데요. 뭐 한 3번 정도 분할 매수 나누어서 뭐 오늘서부터 좀 사든 뭐 내일서부터 사든 뭐 모레서부터 사든 네. 좀 시장이 조금 전체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조금 안정을 찾은 것 좀 보고 확인하고 좀 매수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오늘 같은 경우 이번 주 같은 경우 코스피 지수는 뭐 그렇게 뭐 많이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많이 빠져봤자 3,150 뭐 소폭 지금 그 이탈하면은 다시 좀 저감에서 들어올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박스권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박스권이 좀 하향됐죠. 대신 이제 3,150에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많이 가면 3,250 그 정도의 하향된 박스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살 게 있더라도 눈치 보면서 네, 분할로 나눠서 사살하는 부분 중요하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어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뉴욕 증시는 잘 갑니다. 1년 만에 S&P가 더블샷이 됐습니다. 100%가 정확하게 올라갔고요. 네, 애플 같은 주식들 전혀 흔들림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테이퍼링이 닥치더라도 아프가니스탄 악재가 돌발 악재가 등장을 하더라도 탄탄하게 가고 있는 이 투자 심리 이게 이제 우리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워낙에 우리 증시가 요즘에 독자적인 패턴을 많이 나타내서요. 뭐 디커플링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뉴욕 증시에서 얻을 만한 힌트 부분들 잘 우리 시장에 대입시켜가지고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였습니다.